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앤뷰의 전용상 기자입니다. 일간투데이의 배상익 기자입니다. 예, 오늘 또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뭐 아름다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국민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살아는 판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뭐 참 결국 비상계엄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뭐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음, 우리 국민들한테 그리고 우리 국가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마어마하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도 계속 그 불안감 때문에 국민들이 예.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러고 또 있습니다. 예, 불안해하는 것은 여전합니다. 이게 사실은 비상계엄이 이게 비상계엄이 아니고 이게 사실 이건 내란, 친위 쿠데타 내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예, 배신이자 독재를 위한 그렇죠. 하나의 그 어떤 신부님이 그런 얘기했죠. 지랄 발광이다. 그렇죠.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그래요. 그 전에 군사 독재일 때에는 걔네들이 이 검찰권이나 어떤 이런 지금 검찰 캐비넷 같은 거를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검찰은 이 검찰 그 캐비넷 그 파일과 군사력까지 같이 이게 좀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그런 예전에는 거예요. 이제 그 이런 쿠데타가 총칼을 가지고 군인을 동원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랬죠. 이번에는 사실은 윤석열은 검찰권을 가지고 이제까지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법을 그랬죠. 넘어서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의 힘을 빌린 그 다음에 군인으로 대체시켜서 네, 결국은 검찰이 전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그렇죠. 봅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군인을 앞장 세운 거죠. 그런데 보면 뭐 반국가 세력 척결, 자유 헌정 질서 수호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말입니까? 이게 막걸리입니까? 이게 이건 명백한 권력 남용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폭거죠. 네. 참 이런 일이 사실은 우리가 그 전에 계엄이라고 하는 부분이 박정희 때하고 사실 직접 피부에 와닿게 제가 했던 거는 박정희 때 전두환 때 이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대에 와서 그런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죠. 경험했고. 근데 말 그대로 그때 당시에 대학생이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 계엄에 한 번이라도 맞서가지고 싸워보지도 않은 이런 그거 참 정말 지 말 맞다나 같지 않습니다. 저희가 뭐 그런 걸 다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조치는 특히 그 특징적으로 보면 국회와 사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바로 삼권 분립의 원칙을 유린하고 예.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독재적 행위로 역사는 우리 민족의 치욕적인 사건으로 아마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그렇게 기록할 것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부정하고 있죠. 근데 끊임없이. 말이에요. 전 그런 생각을 해요. 남자라면 말입니다. 누구를 뭐 지칭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남자라면 이건 할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사무라이들이 그 할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그런 정신도 없이 그
참 일본을 이렇게 좋아하고 그래서 퇴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번 비상계엄의 이유로 윤석열은 그런 얘기를 하죠. 부정선거와 국가 기능 훼손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언했다. 이렇게 아니, 정당화를 시키고 있는데 아니 무슨 놈의 부정선거야? 그러면 0.7%로 이기게 된 그 시스템 자체가 부정선거지 그럼. 아니, 왜 그러니까 그건 자기는 부인을 해? 그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더 크게 이겼을 텐데 부정선거 때문에 조금밖에 못 이겼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런 변명은 정말 후한무치하고 파렴치한 교변 아닙니까? 근데 교변 중에 교변이죠. 이거를 아주 보면 상당히 이렇게 믿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어? 세뇌됐죠 거기에. 그래서 그 인원들이 제가 볼 때는 한 20%는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30%뭐 지금 뭐 전 여론조사로 사실 보니까 뭐 한 30% 정도는 보고 있는데요. 30%까지. 거의 이제 이게 보면 그 콘크리트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예, 그 부분에서는 내가 안 믿고 싶어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이번 비상계엄 구체적인 위기나 징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실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국민들을 총칼을 들이대고 자유와 권리를 유린해서 오직 권력 유지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는 활용했지 이제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런 얘기하기 참 뭐합니다만은 이거 참 남자로서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이거는 그 부인을 지키기 위한 부인과 그 처가 쪽을 지키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느낌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죠. 네, 아니, 지금 근데 계속 요즘 느낌이라고만 얘기를 해야죠. 명태균 바로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게이트가 이제 터지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는데 결국은 그런 모든 징후들을 포착하고 막판에 이르러서 이제 더 이상은 뭐 버틸 수 없다 생각해서 비상계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국민들 앞에 총을 들이대는 비상계엄을 했으면요 실패하면 자기 목숨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정도의 그래서 각오도 제가 없이 이런 그래서 비상계엄을 제가 했다는 것이 참으로 이건 지도자로서의 기본적인 최소한의 어떤 평가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남자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심지어 일본 사무라이들 얘기까지 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본, 거기에 사무라이를 내가 얘기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남자라면 남자까지도 안 가고 말이죠. 어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책임을 맡은 자로서 자기가 그 일에 대해서 자기의 개인과 판단으로 실행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뭐 자기는 몰랐다, 뭐 언론을 보고 알았다, 자기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누가 뭐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말을 했느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시켰느니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변명을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면서 온갖 그 법의 어떤 그 법 기술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검사로 재직할 때에 자기가 맡아서 사건화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 꿰어 맞추기를 해서 많은 사람을 법에 단죄하게 했을까? 그러니까 억울한 그렇죠. 판단을 했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 와서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일각에서 그 윤석열이 했던 모든 그 사건들을 다시 되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 얘기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런 얘기들이 예. 지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말
편파적이고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도 추론하는 거죠, 우리가. 하여튼 이 부분은 분명히 자 국가 내란죄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은 대통령직에서 해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뭐 그건 뭐 예, 틀림없이 되겠죠. 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거와 관련한 대가를 치러야죠. 그래서 그것이 명확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 주장하는 것이 비상계엄은 윤석열이 말한 자유민주주의 유지가 아니라 독재 체제로의 회귀를 위한 반란임이 분명히 밝혀져야 하고 밝혀졌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비상계엄은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악용되어 왔지만 이번 조치도 그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영원한 독재의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자기의 꿈을 여지없이 나타낸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내란이 아니네 기네 하는 이야기 자체가 참 이건 말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그 헌재에서 그 변론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거기서 말하는 또 이 변호사들도 보면 참 가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말 수가 같지 않은 있죠. 얘기를 참 말 같이 하는 게 참 재주입니다. 예, 아니 이거 뭐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 이거 참 그 사람들은 법 기술과 거기에다가 말을 참 잘 얹어서 하는데 근데 누가 들어도 이건 궤변이다라고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는요 말할 가치를 못 느끼고 아, 국제 사회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대한민국은 오랜 시간 민주주의 국가로서 신뢰를 쌓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정말 피, 땀 그 위에 선 그 국민에 의해서 시민에 의해서 막 이게 토대가 완벽하게 갖춰진 민주주의예요. 그렇죠. 그것도 특히 특이할 만한 것은 외국 같은 경우는 그 이런 시민들이 국민들이 저항을 할 때 총칼을 들고 또 이게 막 무력으로 나오는데 우리 국민들은 우리 그랬었죠 그 전에. 정말 철저하게 응?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를 어마어마한 사실은 우리는 어마어마한 피를 쏟고 그렇죠. 그러니까 획득한 총칼에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총칼에 대항하는 우리 국민들은 정말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높이 평가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격을 바닥으로 추락시켰고 국민의 삶을 지금 파탄지경으로 이르게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어찌하였거나 예, 예, 통탄할 노릇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우리 국민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됩니다. 불의에 그래야 될 항거하는 겁니다. 혼을 살려내는 것, 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여튼 이제 근데 사실 이번에 저는 희망을 본 것이 무엇이냐면 탄핵을 위한 집회 현장을 가서 봤을 때 10대, 20대 그 친구들을 보는 순간 30대도 많은 예, 네. 그렇죠.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어땠냐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지켜질 것 같다.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 있을 같다라고 것 하는 같은 게 아니라 있습니다. 예, 저는 단정적으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저는 그 희망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런 그 윤정부 권력 남용을 방관하고 그대로 유지케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는 아직도 깨어서 그들의 만행을 낱낱이 밝혀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비리들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보복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 정치적 보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법 그 전에 테두리 안에서 심판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역사를 다시 요 현대 그 역사를 뒤집어서 봤을 때 우리가 친일 세력을 처단하지 못했습니다. 처단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처단인 거지. 그렇죠. 역사적으로 예, 우리가 그 단죄를 하고 네, 넘어갔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못했던 것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언론, 그다음에 시민사회가 정말로 정부의 일거수일투족을 철저히 감시하고 국민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해서 오류와 폭정에 맞서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그렇죠.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피와 땀 그리고 정말 생명을 바쳐서 과거가 현재를 구했고 죽은 자가 산재를 구했다는 그 한강 작가의 말처럼 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투쟁하고 항상 열려있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계속적으로 맞습니다. 불태워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독재로 회귀를 꿈꿨던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즉 내라는 친위 쿠데타는 반드시 단죄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더 이상 망국적인 행위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독재로 치닫는 정부에 결코 존속돼서는 안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 뭐 한 말씀 마지막으로 아주 강하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이번 사태를 반면 교사 삼아서 법치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정치적 보복이다라는 프레임으로 또 계속 이제 반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태를 통해서 내란과 외환을 꾀해서 국가를 비상사태에 빠뜨리려 시도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이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명명백백 밝혀서 단죄해야 합니다. 예. 그것을 법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슨 감정이고 무슨 정치적인 그렇죠. 수사로 이것이 아닙니다. 법이라고 하는 원칙에서 그 하에서 그게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지키는 부분은 사실은 법이 지켜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을 준수했을 예. 때에 그 가운데서도 이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수호가 필요하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국은 국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 후세들의 영광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노력을 우리는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가치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